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아까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구조까지 다 여기에 사진 하나 보면서 이해를 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이게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동량이 정말 많이 나와요. 내가 왜냐면 이 과목은 시험 칠 게 아니니까 그냥 훈련 듣더라도 여러분들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조업자 야 끝났어. 야 이렇게 일을 쉽게 하다니 내가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제자물 배상 책임인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자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내가 제자물 책임을 다 안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회사 경영할 때? 그죠? 그리고 이 손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만약 회사가 돈이 없는 회사야 그러면 피해자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왔던 게 PL보험, 재정물 책임보험이 나온 거죠. 자, 피보험자 누구죠? 제조업자나 보험 가입 대상자예요. 그죠? 피보험자가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피보험자가 누구죠?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책임지는 사람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너무 쉽죠? 제조물 책임 보험에 들면 돼요 이제는. 아까 질문한 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책임이 없으면 보험처를 안 해주잖아. 난 책임이 없는 거야. 다만 도의적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까지 하라 말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재정물 책임 보험이 있다 라는 게 근데 요거 하나 갖고 먹은 건 아니니까. 자, 이 보험은 뭘 보상해 주냐?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 손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화재가 뭐가 났죠? 핸드폰 불난 것도 있었잖아. 그죠? 아까 자동차 불난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돈을 지급되냐 안 되는 건 나중에 따질 문제고 일단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도 된다. 자, 결함으로 인한 사고, 대인 대물 사고. 아까 대인 대물 사고 먼저 배웠죠. 아까 물리력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물 손해. 아까 차 얘기하면서 차 가격 옆에 잘못 없는 차, 불탄 차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통상손해. 통상의 손해를 배상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소송 변호사비 중재 하해 조정에 관한 비용도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따다다다다 있죠. 저 생산물에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부.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 손해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성질 또는 하자에 인한 생산물은 안 해주는 거예요. 큰 특징이에요. 세 번째, 벌가금. 아까 벌금이라고 누가 얘기한 적 있었죠? 손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누가 했었잖아. 벌금은 손해는 아니에요. 가진 금이고, 가짜라고. 개념 자체가. 그래서 벌금은 사실은 내 개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수업이 아니니까 그 얘기까지 좀 가는 거는데, 운전자 보험 있잖아. 그죠? 그거는 벌금을 담보해주잖아요. 그건 보상의 개념인데,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자동차 보험 할 때 한번 해주고 자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확하게 나와있죠. 징벌적은 못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기타 약관에 정한 비보상 손해는 안 해준다.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PL 보험이 있다는 거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뭔지 알아요?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 어디서 들었죠? 그죠? 아스키. 6,002명이고 사망자가 1,312명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사건 일지를 한번 봅시다. 2011년도에 해지한 산모 4명이 사망을 하셨어. 그리고 14년 8월에 사회적으로 호소가 됐어. 몇 년? 3년이나 지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2016년 5월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했고 2018년 존 대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무죄예요. 뭐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보자. 왜냐하면 재정 책임법이니까. 그리고 검찰 뭐해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 야 벌써 몇 년 지나서 11년, 19년, 8년이 됐어요. 아 드디어 업무상 가실치사 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2020년 9년이 됐어요 벌써. 이제서야 징역 2년 6개월이에요. 9년 후에. 2020 10년째네 벌써. 무죄예요. 가슴 무겁고 힘든 사건이지만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될 사건이고 그래서 한번 가져봤는데 우리가 재정을 책임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다 따져가보자고. 재정을 책임이니까. 이 사건이 가장 역사적인 성격이 남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형사와 민사를 같이 다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재정을 가지고. 자 1번이 형사였거든요. 중앙지검 판결 보면 언제죠? 21년도예요. 선고 뒤에 보면은 보통 2021 12가 그날 판결한 날이고요. 사건은 2019 고합 142로 되어 있으면 2019년도에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고등법 하면 뭐 이런 거는 하나 볼 필요도 없고. 자, 근데 벌써 아까 2011년에 그랬죠. 1심이 2021년에 나왔어요. 10년 후에. 업무상 가실치상. 업무상 가실치상은 무죄다. 그러니까 업무상이라는 게 내가 본인의 업무 있잖아요. 내가 이 제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잘못이 없다는 뜻이에요. 보면 이걸 보면 제품의 유해성이 인지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여부를 따졌는데 안정성 검토에 적정하다.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라는 호에서 무죄가 났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판결을 봤으니까 여러분의 법 감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이 판결을 봤을 때 여러분의 법 감정은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법 감정이죠. 국민 대다수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책임을 져야 할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판결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겠어? 이제 우리 흔히 2심을 갔겠죠? 우와, 아까 21년이었죠? 또 3년씩이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2심 항소했단 말이에요. 원심을 파기하고 근거 2년에서 근거 4년. 근거가 뭐예요?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가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을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죠? 근거는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가지 마세요. 저도 안 갔으니까. 나도 몰라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사람이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 있으니까 보니까 2년일 수 있고 근무 4년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 애매해요. 집행유예가 있거든. 집행유예. 판결은 그래도 우리 흔히 2년 하고 나서 집행유예 3년 하면 3년 동안 조용히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잡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 번 더 보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공동정범이라 해서 파기환송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까지 딥하게 나오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진을 가봅시다. 자 판결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납득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법감정이고 여러분들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고 내가 가해자 입장, 내 제조업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결이 불합리해요? 오늘은 제조물 책임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시각을 어디를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비록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재정부 책임법에 의해서 아직 재정부 책임을 다룬 건 아니에요. 형사법만 한 거지. 형법은 죄 따지고 결론은 형이 작을 뿐이지 지금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형사야. 형사는 뭐예요?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지. 처벌하는 거잖아. 뭐 오늘 잘못을 했으니 법에 따라서 내가 처벌을 받는 거지. 처벌을 하면 돼. 처벌은 또 돈 나오면 안 돼. 형사 끝나고 가서 계산하고 피해자에게 비정하게 정의가 무너졌다고 막 떠들어. 나 솔직히 얘기하면 이러면 정의가 돌아와요? 피해 회복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래서 재정 책임법에 뭐라 돼 있죠?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돼 있죠. 자,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라. 형사는 당연한 거고 잘못했으면 그거는 따질 문제고 이제는 재정부 책임법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내 얘기하는 거. 형사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대부분 판결입니다. 자, 대부분 판결은 1심, 2심, 3심을 가서 3심에서 대부분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 자, 설계상 결합 유무를 판단했는데 가습기 살균제에 PHNG를 사용한 설계상 결합이 존재한다. 여기서 뭐 요 관련된 가 없어요? 하가 없어요? 없나 여기? 없어요? 선생님 무슨 과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왠지 하학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살균제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거예요. 아까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그랬죠. 제조상 결함, 두 번째 설계상 결함, 그 다음에 표시상의 결함. 자, 그러면 제조상 결함이 아니고 제조는 만드는 거잖아. 근데 설계상의 결함이란 뭐냐면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걸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만들어서 설계해서 그렇게 안 넣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고 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 되는 거고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PHMG가 뭐라고 얘기를 물어본다면 저도 몰라요. 저도 하학과가 아니에요. 근데 결함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자체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라고 했고 두 번째 표시상의 결함인데 아까 얘기했죠. 뭐 요것도 있을 거야 뭐. 뭐 있어요. 뭐 보면은 뒤에 보면 뭐 설명 문구가 있잖아요. 그죠? 뭐 안전상에 주의하시고 뭐 근데 하긴 여기에 보면은 인체 안전하다는 취지 요거는 뭐 언제나 써도 됩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아무 무해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는 물이니까 요거는 솔향과 이런 걸 넣어서 침향가루를 좀 넣어서 이걸 마시면 몸도 좋고 이렇게 해서 몸에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물과 같은 인체 유해하다. 그죠? 이런 취지로 문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상 결함이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죠. 자 마지막 이걸 딱 들고 왔어야 되는데 딱 보면은 딱 있어. 노란색이 뭐라 돼 있죠? 그래도 받은 게 500만 원이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래서 받아서 500만 원이다. 500만 원 숫자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사건은 지금 이 사건 한 명을 했는 거거든요. 500만 원 청구를 해서 500만 원 받았는데 폐손상이 됐잖아요. 재정부 책임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을 가지지 말고 결론은 자, 설계사람의 결함, 표시사람의 결함이 있어서 손해배상금 받았다. 손해배상금은 기재가 500이다. 나머지는 좀 빼고 나머지는 뭐 청구해서 안 했으니까 자 손해배상금 이게 재정부 책임법을 오늘 한 게 끝이에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은 피의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입장에 되면 억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해자 입장이라 생각해봐요. 제조업자라고. 그러면 이 법이라는 존재가 누구를 위한 거냐? 시각을 너무 피해자도 보지 말고 제조업자를 보지 마세요. 딱 중간에서 책임이 건근에 이렇고 책임이 이래서 이런 책임이 있다. 그 입증은 어떻게 하고 면책사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중간을 배웠으니 내가 제조업자 입장이 되면은 그 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용이 아니에요. 내가 그 법에 정해진 대로 내가 나를 입증하는 거고, 피해자는 그 법에 정해진 대로 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차이일 뿐이에요. 결론이 저렇다 해서 돈이 500만 원 받았다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의 본질은 재정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 설계상의 결함. 두 번째, 표시상의 결함. 일단 인정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요. 아까 이게 개정이 언제 됐다 그랬죠? 재정부책임법이 마지막에? 응? 언제요? 어?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그걸 2018년도에 했어요. 맞죠? 똑똑해. 자, 가습기는 언제 일어났죠? 어? 맞아요? 자, 왜 이걸 에어를 하는 거냐? 2018년에 개정됐던 가장 큰 이유. 이 문구가 들어갔어요. 사건이 2011년에 났죠. 아니래. 2011년 사건 당시에 이 문구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또 다른 양국이었을 거예요. 시대 흐름이 반영되는 거예요. 비록 판결은 저렇게 났지만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수업 때 보고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넘어갈 일이지, 사회적 현상을 보면 너무 큰 일이잖아, 사실은. 그죠?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일로 가서 무슨 사고 10년 되니까 이때 가가지고 야 우리도 적용해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시대 법은 왜 개정되는 게 문제는 뭐냐면, 법이라는 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야. 계속 이때 이랬으면 또 어땠을까. 근데 그때 당시 법은 이렇게 돼서 이게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봅시다.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나도 폈어요 옛날에. 걱정하지 마요. 계속 펴. 언젠간 끊어. 끊으라 말라 할 필요 없어. 몸 안 좋으면 끊게 돼 있어. 그래서 못 펴. 근데 맛있지. 자, 우리나라의 담배가 몇 개일까요? 응? 담배 종류 몇 개일까요? 역시 원래 해본 놈이 안다고. 그치? 그 편의점 가면 막 이렇잖아, 그죠? 담배 안 피워도 편의점 가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담배 종류가 너무 많아, 진짜. 이거 왜 들고 왔을까, 이 사진을? 난 담배 끊으라는 얘기 안 해요. 나 친구도 피우고 싶어. 펴.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기호식품인데. 내 건강이 아니잖아. 그죠? 자, 나도 폈다니까. 걱정하지 마. 하여튼, 이거 본다고 이게 내가 내가 보건복지부 나가 담배 피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피고, 이걸 왜 가져왔냐면, 자, 담배 한갑성 위험물질 이렇게 있다. 누구나 알죠? 맞잖아. 너도 나 맨날 하잖아. 강박 담배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걸었네. 재정부 책임으로. 그래서 사진 가져온 거예요. 담배가 제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일단 응? 그러니까 제조물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 누가 폐병에 걸렸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따져봐. 판매한 사람이 누구야? KT 엔진이죠. 그죠? 자, 판매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정해졌어. 자, 이제 얘가 결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인과관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과관계가 당연히 담배 피우면 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내가 볼 땐 담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질병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뭐 그건 뭐 두 번째로 하고 일단 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결함이 있어야 다음 문을 열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결론을 보면은 설계상의 결함 없대요. 자, 니코틴 타르를 완전 제거하거나 위체형에서 설계상의 결함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니코틴하고 타르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그냥 깨끗한 가스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니코틴 타르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해가지고 이 담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해 안 가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설계상의 결함이 없다. 두 번째, 표시상 결함인데 담배 묻고 보면 뭐 임신 다 적어놨잖아, 그죠? 담배 묻고 적어놓고 근데 통상적인 수준에서 경고 문구를 표시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이다. 더 이상 뭐 표시할 게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에 문구가 잘못된 건 없다. 라고 해서 재정 책임이 없어요. 담배는 재정 책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거 좋지 않아? 뭔가 아기자기하고 막, 생각을 해보라고. 담배는 책임이 없대요. 그럼 만다고 어려운 공단을 만다고 맨날 그걸 하냐는 거지. 이거 알죠? 남자는 말벌이지. 그죠? 말벌 레드지, 남자는. 이게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지. 담배 안 피우면 모르지. 빌리 모리스가 뭔지. 담배는 말벌 레드지 역시. 응? 미국에 필립 모리스라고 있어요. 필립 모리스. 그래서 윌리엄이라는 사람하고 필립 모리스하고 싸웠어. 열심히. 빨리 해야 되겠다. 필립 모리스 이 양반이 그 말벌을만 폈어요. 그러다가 사망을 했어요. 폐병으로. 그 미망인이 부인이 소송을 낸 거야. 야, 너 말벌로 너네 회사가 담배를 만들어서 우리 남편 죽이지 않냐? 돈 내놔라. 이 사건이야.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랑. 언제? 2007년도. 아까 이건 언제였죠? 그 뭐, 근데 대충 나오죠, 그림이? 요거 보고 한 거지. 그죠? 자, 근데 많은 공방이 있었는데 말보로를 만들던 필립 모리스 회사가 담배를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 이 담배를 유독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문구도 표시 안 해줬고 재정을 결함이 아니고 이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컴pen세이터 뭐 이렇게 돼 있죠. 보상적 손해예요. 보상 손해가 전화기 이제 꺼내봐요. 전화기 꺼내봐요. 환율 계산 빨리 해봐요. 82만 1000달러. 보상적 손해 82만 1000달러. 응? 빨리 계산해봐요. 환율 이럴 때 시간 좀 죽여야지. 환율 얼마야 돼? 1400? 얼마면 나와요? 11억? 12억. 보상적 손해 12억을 받았어요. 미국은 좀 다 스케일이 다른 거야. 자, 퍼니티브 데미지.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가 뭐 배심원단이 있는데 배심원단이 얼마나 했냐면
1.5밀리언 계산해 보세요. 밀리언이 얼마예요? 이 정도면 소송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느 기준에서 판단했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찡구손해가 아까 했던 커머스비가 보상적 손해라고 그러거든요. 보상적 손해는 우리가 통상의 손해라고 한국에서 그러고 찡구손해는 그 찡구 손해를 따로 빼서 찡구적 손해를 하거든요. 이 규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삼배사건 소송이었는데 하나는 79면은 한 100억 정도 되죠? 그죠? 그 정도 수준이고 하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물 책임에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저쪽에도 미국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한계라는 거는 어떻게 바라보는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담배를 우리가 재정물 책임법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표지상의 결함도 없고 설계상의 결함이 없다. 근데 요 필름 모리스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도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하는 거고 두 번째 더 그쪽 어디 갔대요? 이렇게 가는구나. 깜짝 놀랐네. 징벌손해의 정의는 이래요. 어차피 자료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돼서 법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 뭐 바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법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국어 대사전 같은 느낌이에요. 국어 대사전. 그거 블랙 로우 딕셔너리라고 있어요. 한 책이 요 정도 되는데 우리 느낌의 국어 대사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법률 용어를 싹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491페이지에 2019년도 판에 정의라고 적어놨어요. 데미지 오버도 뭐 두두두에서 뭐 말리에서 뭐 지금 뭐 스피리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우리가 영어가 약하잖아, 그죠? 영어가 많이 약해 우리가. 그 시대 흐름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뭐 다음에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거를 너무 많이 준비했네. 욕심이 많은가 봐 내가. 이게 BMW 사건인데. 이게 정립되는 과정이 있을 거냐. 아까 몇 년도로 갔어요? 1840? 1900년도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때부터 계속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다가 여기까지 왔으면 어느 법 체계가 되는데 최근에 와서 나왔던 게 1589년 정도. 아니지 1589년 이거 몇 년 안 되는데? 10년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저 이름이구나. 날짜 적어야구나. 비영도 사건이 한 해를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영어가 약하다고. 그래서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징벌적으로 내가 얼마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없으니까 손해가 100인데 아니야, 너 징벌적으로 10만 해 라고 하면 그게 징벌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했던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의 기준을 만든 게 이 두 개 판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처음에 BMW 사건은 뭐냐면 수입업자가 BMW가 저쪽에 물류창고 이런 데서 있는데 얘가 오래 놔두니까 좀 기스가 간 거야. 기스가 갔는데 색깔도 약간 변하고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팔아먹은 거야. 근데 팔아먹으니까 이걸 고의로 팔았다는 거야. 산 사람은. 그래서 그 사건이 기인돼서 BMW 사건인데 결국은 이 사건은 고의성이 인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팔았다는 인정이 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때 세 가지 기준을 한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1번이 피고 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잘못했냐 사회적으로. 두 번째로 보면은 원고의 보상적 손해와 징벌 손해액의 비율. 자, 피해자의 비율
피해 손해하고 징벌 손해의 약간의 비율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개념을. 세 번째가 손해배상 판정과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민형사적 제재가 뭐냐면 네가 잘못했을 때 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주에서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까지도 감안해서 징벌적 손해를 계산해야 되지 않냐라는 판결의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까 96년도죠, 그죠? 쭉 일어난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스테이트 팜이라고 2003년도에 일어났던 자동차 보험회사예요. 스테이트 팜 무트 뭐 오토모빌 인슈런스에 돼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회사하고 캠벨이라는 사람하고 소송이 일어났는데 이때 명시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징벌적 손해와 보상적 손해 사이에 한 자릿수 비율 정도는 징벌적 손해가 적당하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죠? 내가 손해가 100이다. 그러면 징벌 손해 얼마까지 해야 된다? 9.9까지. 그게 뭐죠? 아니 100이면 1000원 정도는 넘지 않는 999원 정도는 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준을 이 기준이 없었을 당시는 내가 손해가 보상 손해가 100이라 그러면 징벌 손해가 10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아무 상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두 개 판례가 어느 정도 지침이 돼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나라에는 징벌 손해배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 책임. 기억하세요. 재정을 책임에서 징벌 손해배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판결은 없어요. 징벌 손해 재정을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결은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게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21개 특별법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재정을 책임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 어차피 여러분들 기억도 안 하는데. 어차피 기억날 거는 사실 이슈가 기억날 거고, 결국 남는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느냐 모르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차이일 뿐이지 21개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올리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따져봅시다. 공정거래, 개인정보, 노동, 제조산업, 환경, 금융 이렇게 해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가 있죠?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산업에 들어가 있죠. 그죠? 3조. 제조업에 관련된 거는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이 있죠. 그죠? 자, 이 문제점이 뭘까요, 이게? 아까 5분 안에 끝내야 되죠. 미안해요. 나만 즐거운 것 같아. 그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인정 요건이 불명확해요. 아까 우리가 21개가 있어요. 21개. 자, 그러면 징벌 손해배상하는데 인정 요건이 어떤 거는 고의만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고의 또는 중과실 아니면 고의 또는 과실. 법률마다 다 달라요. 두 번째, 손해배상금이 달라요. 어떤 거는 3배, 어떤 거는 5배. 마음대로요, 지금. 그럼 여러분을 볼 때 이게 문제점이 없어요? 법은 항상 예측 가능해야 되고, 항상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죠?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항상 보편 타당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법에 적용되면 나는 5배, 어떤 법에 적용되면 나는 3배, 또는 어떤 법에는 나는 조금만 잘못했는데 징벌적으로 매길 수도 있는 거야. 과실법. 어떤 거는 고의만 해야 되니까 아예 웬만한 잘못했으면 징벌적으로 안 매긴대. 그게 맞냐는 거지. 그 문제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가보자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정 요건은 맹구 고의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마다 다 다른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재정을 책임보면 어디가 있죠? 고의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조업자한테 더 유리하죠. 고의성만 인정이 되면은 책임 있는 거, 고의성 인정이 안 되면 책임 없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조물 책임법 하나 보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법률을 봐봐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 봐봐요. 가맹사업 거래 공정하게 관한 법률.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과실범도 증거적 손해배상을 때릴 수 있대. 쉽게 얘기하면 과실, 고의와 과실, 중과실도 아니에요. 과실범, 과실면서도. 자, 제한 규정이 또 상이에요. 자, 3배를 하는 게, 자, 아까 우리 재정 책임은 몇 배예요? 3배, 3배 있죠. 5배는 뭐가 있어? 뭐 몇 가지 없죠. 나 요거 봐봐.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관심 많잖아. 아니, 자, 나 한번 생각을 나도 고민한 게 이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예를 들어 혹시야 가족이 살균제를 만들어서 사람이 한 2,000명 죽었어.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진골제 만든 3배를 맞았어. 오케이. 근데 회사에서 직장인이 뭐 하다가 중대재해로 또 돌아가셨어. 그래서 5배 줘야 돼. 한 명한테.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적 정의가 피해의 규모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재정을 더 그렇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해보라는 거 뜻에서 보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개선 방향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건을 통일적으로 하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자. 라는 거고, 두 번째 제한 기준도 그냥 3배로 정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형사적 제재가 해당하는 벌금하고 이 2개 중에 더 높은 걸로 쓰자.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학술적으로 보면은 이중의 제재잖아요. 민사적으로 책임도 지고 법적으로 이게 형사도 아니고 징벌적인 의미로 또 돈을 내는 거니까 이중적 체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중적 체벌에 관해서도 또 돈을 내고 또 돈을 내고 한다는 자체가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맞지 않으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볼 때 하나 있었죠. 행정적 제재와 민형사적 제재의 벌금에 관한 이런 규정.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비록 내가 잘못해서 형사적 처벌받는 벌금의 수준이라든지 아니 민사적 수준에 대해서 그 기준 상한선을 정해놓자. 그래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법률적으로. 그래서 재정부 책임법 하나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재정부 책임법이 1조부터 9조까지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배우지 말자는 거예요. 나 그냥 봤으니 사회적 문제를 들고 와서 이렇게 확대 해석해보고 여기도 한번 묶어보고 이렇게 해서 비판적 시각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정한 거고. 시치도 하셔야 돼서 미안해요. 그만할게요. 학설은 이래요. 어차피 보면 되니까. 그죠? 미국에 모델법도 있고 개선방해 비교법도 그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학술을 해서 됐어요. 긴 시간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보내준 사진은 580년 된 감나무예요. 뭐 뜬금없이 감나무를 가져오냐는데 저 감나무가 왜 학술적 가치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접을 붙이는 감나무예요. 유전자가 달라요. 뿌리랑 가지랑. 근데 아름다운 580년 되니까 아름다운 감나무가 됐죠. 저기 연봉이 한 1,000만 원 그렇다는데 저걸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그 전공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항상. 근데 대학이라는 건 여러 과목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 과목을 배우면서 접어 붙여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저는 감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시각으로만 가지 말고 잘 조합해서 풍성한 감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긴 시간 동안 혼자 줄줄줄 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준비한 건 많은데 다 풀어냈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